안녕하세요. 청담우리동물병원 윤병국입니다. 날씨가 며칠 사이에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강아지들도 산책을 하기 좋은 이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주로 이제 무릎 진료를 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수술을 해야 돼 말아야 돼로 제일 많이 고민을 하세요. 실제로 슬개골 탈구가 이제 외과 질환인 건 알겠는데 보호자 마음속으로는 수술을 안 하고 뭔가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이제 알고 싶으셔서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수술을 결정하시고 오시는 경우도 많지만 당연히 이제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라면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가 이제 수술 없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모든 보호자분들의 똑같은 소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편한 주제로 이제 강아지들 정형외과 질환에서 1등이죠. 슬개골 탈구.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20살까지 걱정이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20살까지라고 제가 정한 이유는 요즘 아이들은 15살 이상은 대부분 이제 많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 치면은 15세가 보통 한 80세 정도라고 이제 신체 나이를 환산해 봤을 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요즘도 사람도 다 80 이상은 살아야 이제 어느 정도 건강하게 좀 길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도 20살까지는 어려운 아이들도 많지만 15세 이상은 이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15세 이상부터는 결국에는 어떤 종양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장병이라든지 어떤 이게 통증, 만성적인 통증을 컨트롤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살까지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슬개골 탈구를 제가 강의를 하거나 뭐 외부에서 강의를 하거나 보호자한테 설명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동영상이 있어요. 이거 잠깐 볼게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처음에 왔을 때 이러고 걸었었어요. 뒷다리가 저도 좀 깜짝 놀랐죠. 이제 푸들인데 입양을 할 때부터 걷는 게 이래가지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을 해서 키우는 아이였어요. 걸을 때부터 이제 입양했을 때부터 걸음이 앞다리에 많이 의지해서 뒷다리는 펴지 못하고 거의 뭐 들고 다니죠. 옷자다리로 이미 다 굳은 상태. 그래서 이제 입양했을 때 이제 지역병원에 갔을 때 슬개골 탈구 4기니까 이제 수술을 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해서 계속 키우시다가 혹시나 또 다른 뭐 비수술적인 방법도 포함해서 아이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고 내원하신 케이스였어요. 실제 이 아이는 이제 결국 이제 수술을 했고 현재는 잘 걸어요. 이 보행에 대한 수술 후 영상은 제가 다음에 수술과 관련된 거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보호자분들이 그 슬개골 탈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애기가 슬개골 탈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인지하는 시점들이 있어요. 그 시기가 대부분 오시는 시점이 1살에서 2살 전후가 가장 많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슬개골 탈구는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은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든지 아니면 미끄러운 바닥에서 생활을 오래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애견 카페라든지 산책을 하다가 다리를 접질러서 생긴다든지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1살 전후, 뭐 빠르면 10개월, 이럴 때 이제 보행에 문제가 생겨서 대부분 오시게 됩니다. 그 나이는 상당히 어린 시기죠. 사람으로 치면 이제 고등학생을 졸업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아지 1살은 사람이 한 18살 정도 되니까. 그 시점에 이미 많이 다리가 진행이 되고 증상이 보인다는 거는 슬개골 탈구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 질환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보호자 인지를 하셔야 돼요. 물론 탈구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장 정확한 거는 엑스레이 찍어보고, 슬개골 탈구 자체는 이제 촉진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서는 이 아이가 다리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근육의 문제인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설계골 탈구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 어릴 때 백신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아이가 뭔가 보행이 이상하다든지 뒷다리에 힘이 좀 빠진다든지 자꾸 이렇게 살짝 든다든지 아니면은 앉을 때 다리가 이렇게 몸통으로 잘 못 들어가고 한쪽 다리를 이렇게 좀 빼고 앉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품종 소인이 있는 아이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모든 아이들이 소형견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소형견에서 가장 많은 무릎 질환은 어쨌든 카테고리로 슬개골 탈구를 상위에 두고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슬개골 탈구가 이런 외상에 의해서 생긴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99%가 유전 질환입니다.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가급적 어릴 때 조기 진단을 해가지고 덜 쓸 때 어떤 탈구가 된 상태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람이 어깨가 빠지면은 어깨가 빠진 상태에서 바로 넣어줘야 가장 아이디얼하겠죠. 하지만 빠진 상태에서 자꾸 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빠진 모양대로 이 주변의 근육하고 힘줄하고 인대가 그 모양대로 이제 리모델링이 잘못된 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어릴 때 뭔가가 처치를 해주고 교정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미끄러운 바닥 뭐 뛰어내리는 거, 뭐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우다다 하는 이제 어떤 그 보행 습관, 그리고 과체중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골격 대비 몸매가 아주 많이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후천적인 요인들도 물론 이제 무릎에 안 좋겠죠. 하지만 이게 슬개골 탈구를 유발하는 질환은 어떤 증상들은 아니라는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드릴게요. 망원동 티라미슈.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는 15살입니다. 7살 때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는데 요즘 가끔씩 한쪽 다리를 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괜찮아지곤 하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까요? 나이가 많아서 수술이 어려울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이제 7살 때 수술했으면 수술 시기는 조금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조금 늦은 상태에서 수술을 어쨌든 하셨는데 그동안 잘 있다가 한쪽 다리를 드는 거죠. 든다는 거는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통증을 호소하는 거죠. 골절이 아니고서는 이제 다리가 아플 경우에 강아지들은 만질 때 별로 안 아파해요. 이 체중이 실리는 게 중력 방향으로 실리는 걸 못하기 때문에 강아지를 들고, 그러니까 다리를 들고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통증이 심할 때 보이는 행동인데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으면은 그 사이에 되게 많이 썼겠죠. 다리를. 이제 그 사이에 무릎도 나이가 들었을 거고 7살 때 수술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 수술 시점이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늦었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퇴행성 질환이 뭐 물리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첫 번째가 있고, 퇴행성 관절염, 재탈구가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재탈구가 안 되어 있다면 관절염이라든지 무릎 자체에 가장 많이 아이들이 통증을 느끼는 십자인대라든지 아니면 반월판을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의 염증이라든지 통증 컨트롤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그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면 수술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십자인대가 단열이 안 되어 있다면 요즘에는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릴 그 무릎 주사라든지 아니면 재활치료, 뭐 비수술적인 접근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15살이 이제 노령이잖아요. 노령이기 때문에 비수술적으로 접근해서 아이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다리를 잘 쓸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영리님, 혹시 대형견들은 소형견보다 슬개골 탈구 수술을 덜 하나요? 작은 강아지들이 더 아픈 것 같아서요. 슬개골 탈구는 대형견보다 소형견이 훨씬 많긴 해요. 하지만 대형견도 이제 무릎 질환이 있죠. 대형견의 무릎 질환에서는 그래도 슬개골 탈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소형견이든 대형견이든 슬개골 탈구는 상위에 있는 질환이라는 걸 특히 알고 계시고, 대형견들 같은 경우에는 대신 그 십자인대 질환이 소형견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십자인대가 단열이 됐을 경우에 통증 호소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을 집중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최종수님, 강아지 관절 영양제는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먹이고 싶은데 궁금합니다. 성분을 추천해 주세요. 관절 영양제 정말 많이 먹이시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관절 영양제를 먹는다고 오늘 말씀드린 이 질환 슬개골 탈구가 뼈가 들어가진 않겠죠. 하지만 관절 영양제 대부분의 이제 성분들은 관절의 구성 성분이나 아니면은 염증을 줄여주는 이제 전통적인 성분들이 있어요. 그 성분들을 대표적인 성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거의 베이스가 된 영양제들을 먹이시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보호자 입장에서 아이한테 관절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성분을 꾸준히 급여해 주면 어떠한 그 통증이라든지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성분들이 우리가 사람도 많이 먹는 글루코사민, 그 다음에 콘드로이친, 그 다음에 초록약 광합, 이 세 가지가 그래도 전통적인 성분이고 강아지들한테서도 논문이 나오고 있는 성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내 정형외과, 동물병원에서 정형외과 질환의 압도적 1등은 슬개골 탈구고, 슬개골 탈구는 이런 아이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좀 알고 아이들을 입양하고 키우시고 우리 아이가 여기에 속한다면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말티즈가 있고, 말티즈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질환의 1등이죠. 워낙 많이 키우시니까. 푸들, 요크셔 테리어, 치와와, 시츄, 코카스파니엘, 그 다음에 포메라니안, 비숑, 스피츠. 중형견부터는 이제 스피츠, 시바견, 뭐 골든 리트리버 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아니더라도 뭐 퍼그라든지 보스턴 테리어 뭐 이런 이제 중형견 아이들도 탈구가 많이 있지만 특히 많이 발생하는 품종들이고, 제가 이렇게 따로 빼놓은 포메라니아라든지 비숑은 왜 이렇게 따로 뺐냐면 요즘에 정말 많이 키우세요. 많이 키우시면서 또 이 아이들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관절 질환이 특히 유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뽀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이쁘긴 한데 이제 관절이 엉덩이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팔꿈치도 그렇고 아주 참 유전적으로 취약하게 태어난 품종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어떠한 관절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가지고 있더라도 꽤 심하게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 증상으로 그게 항상 이제 발현을 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품종의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비숑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 탈구도 물론 있지만 슬개골 탈구보다 십자인대 질환이 많아요. 그래서 그 비숑 아이들이 십자인대 질환이 많이 생기는 품종이니까 이 아이들이 슬개골 탈구가 있으면 더 십자인대 질환이 더 잘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슬개골 탈구가 기수가 올라갈수록 일반적인 아이들도 십자인대의 단열 가능성이라든지 질환 가능성은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슬개골 탈구가 있는 비숑이냐 아니 없는 비숑이냐에 따라서 이 무릎 질환이라든지 어떠한 그 증상이 발현되는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밑에 이제 시바견, 요즘 많이 키우시죠. 시바견도 꽤 심심치 않게 병원에 탈구를 많이 내원하시고, 이 아이들이 통증에 상당히 예민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뭐 무릎 주사도 맞고 하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기수가 높지 않아도 아파하는 거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는 품종인 것 같아요. 골든 리트리버도 국내에서 대형견으로는 가장 많이 키우시죠. 워낙 순하고 착한 아이들인데, 리트리버 아이들은 무릎 질환 탈구도 있지만 실제로 어떠한 그 엉덩이 질환, 고관절 이형성증이라고 해서 엉덩이가 좀 헐렁하게 이렇게 꽉 들어가서 무릎이 엉덩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헐렁하게 좀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절염이라든지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좀 어릴 때 오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호자분들이 수술, 비수술 고민을 하시는데 결국엔 이제 이런 부분이죠. 수술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나이가 또 많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15세 이런 아이들은 저도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아이들이 수술을 해서 잘 그러니까 걷는 기대 보행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면은 수술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수술 안 하고 이 아이가 남아있는 어떤 기대 수명에 비례해서 통증을 컨트롤해주는 비수술적인 어떠한 처치를 해주시는 게 난지는 저도 마찬가지로 보호자랑 어떤 초고령의 아이들은 고민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해도 다시 빠지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물론 재탈구에 대한 확률은 있어요. 기수에 따라 다르고, 일반적인 2기라든지 3기인 아이들이 이제 수술을 했을 경우에 관절이 아주 심하게 리모델링이 안 된 어느 정도의 이제 중간 기수의 아이들은 보통 재탈구율이 5에서 8%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면 좀 많은 거 아니야?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정형외과 수술의 부작용 빈도랑 큰 차이가 없는 질환입니다. 물론 이제 슬개골 탈구 4기,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개골 탈구 4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재탈구율이 거의 한 20% 가까이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수술을 해도 빠질 확률이 높지만 수술을 해서 이 4기가 1기가 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된다는 거는, 이 아이가 3기나 2기로만 어느 정도 교정을 해줘도 통증이 줄고 다리를 쓰는 어떠한 그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술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4기를 방치했을 경우에 십자인대가 끊어질 확률이 아주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남아있는 어떠한 삶의 기간 동안 인대 단열이 왔을 경우는 삶의 질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탈구만 있는 것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단열이 안 오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제 무릎의 불안정성을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보호자가 보기에는 얘 안 아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아까 사람은 내가 어디가 아프면 표현을 하죠. 아주 민감하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뭐 만지려고 하면은 아주 자지러지게 이제 싫어하죠. 근데 강아지들은 뭐 다리를 들고 그냥 막 돌아다녀요. 뭐 먹는 것도 먹고, 뭐 보호자 오면은 반기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생활을 보면은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얘는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만졌을 때도 안 아파하고 다리만 살짝 드는 것 같은데, 다리가 1cm 이상 떨어져 있는 것 자체는 엄청난 통증이에요, 강아지들한테. 그리고 항상 들고 있지 않아도 들었다 내렸다, 이제 뒤에서 봤을 때 뒷발 패드가 완전히 밀착되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가 다리가 엄청 아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꽉 짚지 않고 걷고, 걸을 때 스킵 증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가 다리를 떠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통증이 상당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집중해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진단의 기수가 달라서 애매하다고, 뭐 이게 신뢰가 덜 가니까 수술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병원마다 그 진료 보는 시점에서 아이의 다리 개수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마다 뭐 어떤 아이는 2기인데 어떤 아이는 3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크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아이가 이제 증상이 자꾸 쓰다 보니까 며칠 사이에도 어떤 기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질문이 왔는데, 하늘보리님은 포메라니아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될까요? 워낙 작아서 자주 아파서 정말 걱정입니다. 포메를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은 아이가 너무너무 이쁜데 작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죠. 질환도 좀 많고, 이제 무릎 질환뿐만 아니라 이 심장이라든지 호흡기 질환도 상당히 많거든요. 작게 아이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모든 이제 해박적인 구조가 되게 불안정하게 태어나서 많이 아픈 품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이제 그 수명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확연하게 적거나 하지 않고, 포메라니언도 이제 비만 관리를 잘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부호흡기 질환이 선천적으로, 특히 이제 기도 협착이라든지 이제 심장 질환이 많은 품종이니까 이런 질환이 이제 살면서 일찍 발생만 한다면은 15세 이상도 대부분 살고요. 심장병이 있더라도 심장병을 조기에 진단을 해서 약을 먹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심장이 더 안 좋아지는, 대부분의 이제 판막 질환이죠. 판막 질환이 더 진행이 안 되게 관리를 잘 하면은 뭐 20살까지도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하나 받을게요.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재수술을 하면 너무 무리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아까 이제 재수술에 대한 퍼센트는 기수별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죠. 수술을 하고 초기에, 어쨌든 이것도 뼈 수술이고 핀을 박든지 뭐 인공인대를 넣어주든지 이런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고정을 시켜주는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이제 정형외과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초기에 운동을 제한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강아지들은 정형외과 수술을 하고 사람처럼 석고 깁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석고 깁스를 할 경우에 피가 안 통하는 것을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혈류에 대한 민감도를 아주 세세하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불편함이라든지 피가 잘 안 통하는 느낌 같은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석고 깁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은 석고 깁스를 안 하는 대신에 수술 이후에 케이지 아니면은 아주 좁은, 그렇다고 뭐 완전히 가두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소형견 기준으로 가로 세로 한 2m 정도,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그 공간에서 이제 그 활동성을 좀 줄여주는 데 목적이죠. 아무래도 많이 다리를 쓰게 되면은 수술 초기에 이제 고정을 시키는 어떠한 그런 구조물들이 좀 이렇게 뜰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재탈구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물론 수술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 당연히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런 두 가지 어떤 어떤 문제 때문에 재탈구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수술은 잘 하고 나중에 한참 지났는데 호르몬 질환이 생긴다든지, 당뇨가 대부분 첫 번째 질환이죠. 당뇨라든지, 강아지는 이제 쿠싱이라는 호르몬 질환이 많은데, 쿠싱 같은 호르몬 질환이 생기면은 이제 근육과 인대가 이런 게 되게 약해져요. 느슨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재탈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뭐 대부분 크게 문제는 없고, 그 병원의 어떤 그 수술하는 선생님의 이제 숙련도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이제 진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스트 무직 보호자분, 저희 강아지가 홍역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데요. 발작 증상이 자주 있어요. 어떻게 간호해야 할까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뭐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홍역 후유증인데 발작이 계속 있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다시 검사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홍역의 후유증, 홍역을 다 이제 지나가고 나서 발작이 있는 경우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그 간헐적 이제 신경 증상, 발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우리 떠는 증상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대부분 후유증으로 많이 남는데, 완전히 사람 이제 간질 환자 같이 뒤로 넘어가 가지고 한 10초에서 15초, 뭐 길게는 20초 가까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간질 증상, 발작 증상을 나타낸다면, 이게 홍역의 후유증인지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뇌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뇌병변으로 인한 발작이 있는지를 감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뭐 홍역이 한참 이제 치료를 하고 잘 회복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먹고 싸고 놀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은 발작의 원인을 다시 한번 감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아지들의 발작 증상은 대부분이 머리 쪽 질환으로 요즘은 많이 진단이 되고 있어요. MRI 찍어보면 나오거든요. 만약 거기서 MRI 찍었는데 발작과 연관되는 뇌의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사람처럼 이제 특발성 이제 간질로 진단을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항경련제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서 발작이 오는 패턴을 좀 컨트롤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MRI를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장기적으로 나을 것 같아요. 자, 소확행 여성님, 저희 강아지 7살 치와와 수컷입니다. 슬개골 탈구가 심해서 수술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조심하면 자연 치유된다고 못하게 해서 딸들과 매일 다투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요? 많이 겪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 집안에서도 수술을 해라, 수술을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결국 이제 보호자가 결정을 하고 최종 결론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기수라고 하면은 이제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뭐 보호자의 어떤 종합적인 의견을 이제 가족에서 이제 그 마무리를 하셔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면 자연 치유된다라는 거는 이제 잘못된 정보고, 뼈가 빠지면은 다시는 들어가진 않아요. 뭐 아무리 치료를 잘하고 뭐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뭐 주사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슬개골이 빠진 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물론 다른 치료들을 통해서 이 빠져 있는 이제 구조적인 이상 때문에 통증이 있어 가지고 다른 치료를 할 경우에
뭐 진통제를 먹는다든지 뭐 항염 치료를 국소적으로 한다든지 재활 치료를 받는다든지 할 경우에 통증은 줄어들 수 있고 염증도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뼈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7살이면은 퇴행성 병변도 어느 정도 왔을 것 같고, 품종도 아주 슬개골 탈구가 많이 발생하는 치와와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진행되기 전에 수술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수술을 만약에 안 하신다면은 계속 탈구가 된 상태에서 매일 쓰기 때문에 그 무릎의 관절이 퇴행성으로 가지 않게 뭔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하고 좀 연관되는 건데, 그럼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언젠가요? 결국에는 수술을 하냐 안 하냐로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데, 슬개골 탈구는 1기, 2기, 3기, 4기가 있습니다. 이제 1기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사람의 무릎에 덮개뼈 있잖아요. 그게 가운데 잘 있으면은 정상이죠. 근데 손으로 밀었을 때 우리 무릎뼈가 민다고 이렇게 빠지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정상이고, 손으로 밀었을 때 이제 무릎뼈가 빠지면은 1기예요. 손을 놓으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런 아이들은 수술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1기는 퇴행성 병변도 안 생기고 뭐 무릎의 통증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주변에 무릎 덮개뼈 주변에 인대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아니면 허벅지에서 내려가는 대퇴 근육을 잘 강화를 시켜 주시면은 무릎뼈가 계속 가운데에서 위아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대부분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통증을 보이는 2기부터예요. 슬개골 탈구 2기는 수술을 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는데 보통 한 반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든 2기라고 다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가 2기인데 아파하냐 안 아파하냐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통증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 다리를 몸통으로 잘 못 놓고 빼고 앉는다든지, 아니면은 앉았다 일어날 때 몇 발짝 전다든지, 아니면은 뭐 항상 든다든지. 2기인 애들도 뼈가 빠질 때 되게 민감하게 통증을 호소하면은 이렇게 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과적으로 교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2기인데, 2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손으로 밀지 않더라도 들락날락하는 환납성 탈구예요. 어떨 땐 빠졌다가 어떨 땐 들다가 이런 이제 그 증상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증상이 없으면 수술 안 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3기, 4기는 외과적으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 단계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의 관절면을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십자인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기, 4기로 올라가면 십자인대 단열이 많이 오고, 실제로 4기인 아이들이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해서 들어갔을 때 십자인대 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십자인대 단열로 뭐 탈구랑 상관없이 진단이 되어 있는데 탈구가 같이 있는 애들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강아지가 아까 20년을 산다고 봤을 때 과연 수술을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저는 5세 이하 때 수술을 하라고 가장 많이 추천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5세 이하는 그래도 젊은 나이고, 사람으로 치면은 30대 40이 넘어가기 전의 나이거든요. 요 나이 땐 그래도 무릎이 주변이 손상이 덜 이제 당한 상태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십자인대라든지 반월판 손상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예요. 그런 아이들은 수술하면 예후가 대부분 좋습니다. 물론 기수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10살이 넘어갔을 경우에도 이제 통증이 있으면은 그래도 빨리 수술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15세 이상은 조금 다릅니다. 15세 이상인 아이들이 슬개골 탈구 때문에 다리를 절어서 왔을 경우에는 수술에 대한 거는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뼈를 잘라서 수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뼈가 잘 안 붙을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근육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근육이 어떤 재활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수술한 거에 대한 통증 때문에 다리를 잘 안 쓰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람은 다리 수술하고 며칠째 하루에 몇 번씩 다리 꼭 디디세요. 이 운동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다리를 못 씁니다 하면은 이제 당연히 자기가 이제 겁을 먹고 잘 따라오죠. 하지만 강아지들은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에 대한 통증이 있는 다리는 들고
수술 안 한 다리로만 계속 쓰려고 합니다.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아주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만 다리 안 쓰면은 이 허벅지 근육이 싹 얇아지기 때문에 수술이 잘 돼도 이 다리를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5세 이상 아이들은 내분비 문제인 당뇨나 쿠싱이라고 하는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두 질환이 있는지, 아니면은 근위축이 심하지 않은지, 십자인대 질환이 함께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또 아이의 어떠한 그 통증에 대한 예민도를 또 같이 봐야 돼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수술로 갈지, 아니면 제가 뒤에 보여드리는 관절 주사나 아니면은 뭐 통증을 컨트롤하는 치료로 갈지로 이제 함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질문 하나 받을게요. 16년 차 비숑 프리제인데 나이가 좀 있네요. 코가 나무 껍질처럼 말라 있어요. 물은 수시로 잘 맞고요. 이 코가 나무 껍질처럼 말라져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두 가지로 좀 보셔야 돼요. 물론 이 코 자체에도 피부 질환이 생기고 여기에도 곰팡이 감염이 생기고 하면은 우리 사막에 있는 그 바닥처럼 찍찍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뭐 떨어져 나서 피가 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코의 어떤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그 피부에 대한 어떤 치료에 준해서 하면 되는데, 하지만 어떤 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안구 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도 이런 코에 어떠한 그 각질, 과각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진료를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나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일단은 피부의 감염성 질환을 먼저 좀 배제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없으면은 다시 한번 신경계 검사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호자분들은 수술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집에서 어떻게 해줘야 아이의 무릎에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왜냐면 모든 아이들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뭐 사람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무릎에 있어서 몸무게의 어떠한 연관성은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또 근육량입니다. 이 두 가지가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잘 받쳐주면은 수술을 안 하고도 그냥 뭐 평생 사는데 문제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두 번째는 수술 이후에도 아주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슬개골 탈구가 처음에는 수술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있는 아이였지만 이 두 가지를 잘 컨트롤 해주면은 수술을 안 하고도 그냥 그대로 평생 그 기수로 가는 아이들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은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무릎에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되죠. 과체중일 경우에, 비만일 경우에 당연히 다 뭐 사람도 다 경험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또 결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내가 다리가 안 좋다는 거를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뛰어다니고 뛰어내리고 뭐 오르고 내리고 어떤 이벤트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많이 잘 발생하는 그 반려동물의 특성상 몸무게가 많이 나갈 경우에 슬개골이 안 좋은 아이들은 당연히 무릎에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릎을 어떤 통증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근육인데, 그 근육의 종류에도 허벅지 근육이 있고 엉덩이 근육이 있고 거기에 연관되는 이제 허리 근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허벅지 근육의 어떠한 그 배열을 잘 유지할 수 있게 운동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근육을 좀 만들어주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 사람도 근육 만든다고 갑자기 막 벌크업을 시키고 뭐 무거운 중량을 들면 당연히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으로 작용을 하겠죠.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근육량을 만들어야겠다고 싶어가지고 무리하게 막 경사가 있는 산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짐볼에 올려가지고 매일 무리하게 막 흔들흔들 이렇게 다리가 안 좋은데 막 이렇게 운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다리에 무거운 걸 달게 해가지고 다리 근육을 만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어떠한 그 홈케어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슬개골 강아지 무릎의 어떠한 그 사진이거든요. 동그란 무릎뼈가 가운데 이게 허벅지뼈고 밑에가 종아리뼈고, 옆면에서 봤을 때 허벅지뼈고 이게 종아리뼈입니다. 동그란 이게 슬개골 사람 덮개뼈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허벅지 뼈의 가운데 요 안에는 이제 고랑이 있거든요. 고랑에 들어가 있어서 이 고랑에서 위아래 운동, 일렬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동그란 고랑에 들어가서 쏙 들어가서 이 왼쪽에 있는 인대랑 오른쪽에 있는 인대랑 균형을 가지고 잘 위아래 운동을 하게 되고, 여기에 연결되는 게 위에 대퇴사두근,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허벅지 근육이죠. 또 종아리뼈 이렇게 일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이쁘게 우리 강아지 무릎을 정면에서 봤을 때 일자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옆면에서 봤을 때는 슬개골이 여기 옆에 있겠죠. 쏙 들어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도르래 같잖아요. 대퇴사두근이 이렇게 있고 종아리에 연결돼 있고, 그 슬개골이 이 도르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리를 폈다 구부렸다 할 때 여기서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레일을 슬개골이 벗어나면은 당연히 종아리도 모양이 틀어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잡아주던 것도 늘어나게 되고, 대퇴사두근도 이쪽으로 막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다리의 모양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고, 그게 아주 심하게 될 경우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아이들 같이 다리를 들고 오다리로 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질문을 하나 받을게요. 혹시 수술 전에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이 필요할까요? 무리가 될까봐 걱정이에요. 이 질문도 보호자가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우리 애가 탈구가 있는데 수술을 먼저 빨리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근육을 만들고 살을 뺀 다음에 나중에 수술하는 게 나은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슬개골 탈구가 수술의 가이드라인에 들어온 3기 아니면 4기라면은 그리고 또 2기지만 통증을 느끼는 아이라면은 수술을 빨리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아이한테는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기수가 낮아도 통증을 보이고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서 이 통증을 보이고 있는 위치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거는 거기에 염증이 계속 생길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변에 리모델링이 잘못된 방향으로 허벅지 근육부터 종아리 모양까지 다 안쪽으로 틀어지게 돼요. 그걸 매일 쓰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 번씩 구부렸다 피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근육을 막 무리하게 만드는 거는 전 추천하지 않고, 빨리 구조를 옮겨 놓은 다음에 이 옮겨놓은 구조에서 근육을 만드는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도 아이한테 좋고, 통증이라든지 염증 아니면 수술 이후에 회복도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가이드라인에 있는 아이들은 수술을 빨리 하는 게 맞고, 하지만 2기인데 아파하지도 않고 뭐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근육을 만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아까 대퇴사두근,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우리 허벅지에 사람들이 네갈래근이 있죠. 이 넙다리 네갈래근이라고 하는데,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허벅지 근육이 요 슬개골에 붙게 되고, 슬개골이 이제 이 힘줄로 인해서 요 밑에 그 종아리뼈에 붙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정면을 보게 돼서 일렬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대퇴사두근의 이제 메커니즘인데, 요걸 만들어주는 게 결국에는 슬개골 탈구를 수술을 하든 아니면은 비수술적으로 아이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든 다 이걸 목적으로 다 치료를 하고 어떠한 그 처방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몸무게하고 관절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몸무게가 10%가 감소하면은 관절이 느끼는 하중은 15% 이상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66kg 했던 사람이 60kg가 되면은 우리 얼마나 몸이 가볍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살을 얼마만큼 빼줘야 되는지, 얼마만의 간격으로 몇 프로를 빼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일주일에 우리 아이 몸무게의 1에서 2% 정도는 목표를 했을 때 크게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kg인 아이, 5kg인 아이가 일주일에 1%면은 500g이죠. 500g 정도 빼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50g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BCS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 9분의 4부터 9분의 5인데, 이 뒤에 제가 사진을 붙였으니까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강아지의 비만도를 평가하는 표예요. 좀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강아지의 위에서 봤을 때의 사진하고 옆에서 봤을 때의 사진입니다. 1이 가장 마른 거고
9가 가장 뚱뚱한 거를 표현하는 거고 4, 5가 적정한 몸매를 가진 아이들의 체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봤을 때 허리가 좀 잘록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으로 살짝 가슴을 눌렀을 때 늑골이 갈비뼈가 만져지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한 건강한 몸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요 9분의 1이죠. 육안적으로 봤을 때도 이 갈비뼈가 이렇게 좀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올라가는 가슴에서 올라가는 이 경사가 아주 가파르죠. 이 정도의 경사를 가지는 것이 우리 강아지가 건강한 몸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부의 경사가 아주 약하게 보이는 경우, 안 보이면은 그것도 아주 과체중인데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정도, 너무 가파르게 올라갈 경우에는 너무 이제 악액질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더 찌워야 되는 거고, 제가 무릎 수술을 하거나 무릎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9분의 4 정도로 키우라고 말씀드려요. 정상적인 몸매이긴 하지만 9분의 3도 괜찮아요. 좀 마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 9분의 4나 9분의 3 아니면은 정 안 돼도 9분의 5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수술 이후에도 예후가 좋고, 수술하기 안 하는 애들도 이 정도 해서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살을 빼는 게 사람이나 강아지나 가장 어려운 건데, 그래도 사람은 저녁에 배고프면 막 주워 먹죠. 못 참고. 근데 강아지는 살 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호자가 안 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먹는 양 조절로 살을 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특히 그 무릎이 안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너무 오래 걷는 게 무릎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먹는 양 조절로 한 달 정도 타이트하게 10% 정도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산책을 통해서 근육량을 유지를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산책 시간은 보통 슬개골 탈구가 있거나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다든지 퇴행성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저는 3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30분 이상을 해도 아이가 다리를 절지 않고, 30분 이상 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일어났을 때 뭐 다리를 절지 않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통증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산책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30분 정도를 좀 나눠서, 그러니까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하루에 1시간씩 걷는 건 추천하진 않아요. 그리고 평지 위주로, 경사가 너무 있으면은 당연히 후지 쪽에 체중이 많이 몰리면서 무릎에 어떠한 하중이 늘어나고 통증이 유발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가급적 마찰이 있는 곳, 대부분 뭐 밖에는 이제 마찰이 있기 때문에 뭐 밖에서 실외에서 산책하는 거는 뭐 대부분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또 신발을 신기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리가 무릎 질환이 안 좋은 애들은 신발이 대부분 사람처럼 이렇게 밀착돼 가지고 이 발하고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강아지 신발들은 이제 러프하게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신발이 이 안에서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게 되면은 무릎에 불안정성을 오히려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발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안 아픈 게 최고죠. 슬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3대 원인은 이렇게 슬개골 탈구가 1등, 관절염이 있고 십자인대 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수술할 때 보면은 기수가 이제 양쪽 다 같은 애거든요. 보시면은 오른쪽 다리는 이 그 뒷다리 근육이 여기가 뭐 이렇게 좀 평평하게 괜찮게 있죠. 주증상이 있는 왼쪽 다리는 여기가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털을 안 밀어서 보호자는 알 수가 없어요. 털을 밀고 나서 보면은, 저희는 이제 진료할 때 만져보거나 측정을 해보거나 육안적으로 보면은 이런 게 보이지만, 보호자 입장에선 이렇게 털이 풍성하게 나 있으면은 이런 게 안 보이죠. 이만큼 근육이 빠졌다는 거는 이미 무릎 통증은 상당히 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오른쪽 다리를 많이 쓴 거죠. 여기는 2기였고 여기는 4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운동 치료도 열심히 하는 것이 근육에 가장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구조를 회복을 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짐볼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뒷다리의 근육에 고유 감각을 올려주면서 아이들의 어떠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근육량, 대퇴사두근을 빨리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무릎 안에 주사도 많이 맞추거든요. 수술 못하는 아이들, 아니면은 퇴행성 질환이 있는 아이들, 뭐 관절염이 있다든지 십자인대 단열이 있는데 수술을 좀 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그래도 무릎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그 항염 효과가 있는 이런 주사를, 그 DNA 주사라든지 줄기세포 추출 주사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히알루론산 주사라든지 이런 거를 무릎 안에 주사를 많이 하고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주사 중에 사람 콘주란이라는 주사하고 성분이 동일한 이제 애니콘주라는 주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취를 안 하고 시술 시간도 상당히 짧습니다. 약물에 대한 지속 효과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가고요. 그리고 물론 아이들의 민감도에 따라서 3에서 6개월마다 주사를 맞기도 하고, 어떤 통증이 되게 심한 아이들은 조금 짧은 간격으로 맞추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 아이는 무릎이 수술하고 나서 퇴행성 관절염이 계속 있어가지고 무릎 주사를 맞는 방법이고, 이렇게 마취를 안 하고 무릎 안에다 우리 보톡스 맞는 거랑 좀 비슷하게 금방 끝나요. 한 부위이기 때문에 관절 안에다가 직접 주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 5초에서 한 7초 정도면은 주사액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소형견 아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질문을 하나 받을게요. 혹시 수술 후 회복 기간은 몇 개월 정도로 보나요? 행동 제한 기간 따로 있을까요? 네.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면은 보통 그래도 뼈 수술이기 때문에 8주 정도는 뼈한테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예요. 특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간은 한 달입니다. 한 달 정도 잘 조심해서 이제 케이지 리스트릭션을 하고, 무리한 운동을 안 하고, 약도 잘 먹고, 재활치료 잘 받으면은 대부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첫 한 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체중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 수술하고 한 2달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질문을 했고, 요거는 이제 그 아이가 무릎 수술하고 나서 강아지들도 레이저 치료라든지 재활 치료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 치료할 때 이렇게 선글라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하는 귀여운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또 질문 주시고, 이제 다음 달에도 제가 또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